안녕하세요. NLP 코기입니다. 오늘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페이퍼 딥다이브, 꼬꼬페에서 다룰 논문은 바이트댄스에서 나온 SeedX, Building Strong Multilingual Translation LLM with 7B Parameters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번역에 특화해서 만든 70억 파라미터 언어 모델 SeedX를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챗봇 모델이랑 다르게 SeedX는 처음부터 28개 언어를 양방향으로 번역하도록 설계해서 학습했어요. 사이즈는 상대적으로 작은데도 번역 품질은 GPT-4나 제미나이 2.5 같은 최상위 폐쇄형 시스템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훨씬 더 큰 오픈소스 모델이나 번역 특화 모델들보다도 확실히 좋은 성능을 보여줘요. 이 영상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냈는지, 어떤 데이터와 트릭을 썼는지, 그리고 자동 평가 지표랑 사람 평가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기계의 번역이 많이 발전하긴 했지만 아직 완전히 해결된 문제는 아니죠. 대형 언어 모델들도 관용구, 슬랭, 밈, 문화적인 뉘앙스가 강한 표현에서는 여전히 자주 헤맵니다. 단순히 단어를 하나하나 대응시키는 수준에서 자연스럽고 문맥을 잘 이해하는 언어로 옮기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게다가 오픈소스 모델들은 보통 상용 시스템보다 뒤처지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최첨단 번역 특화 LLM을 만드는 명확하고 재현 가능한 레시피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SeedX는 이 격차를 줄이고 실제로 효과 있는 방법들을 문서화하는 걸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 SeedX 패밀리는 모델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중심에는 70억 파라미터짜리 베이스 모델이 있고 기존은 미스트랄 7B와 비슷하지만 처음부터 다국어 데이터로 새로 학습했어요. 그 위에 번역 태스크에 특화해서 파인튜닝한 인스트럭트 모델이 있고 여기에 강화학습을 더해서 번역 품질을 한 번 더 다듬은 RL 인핸스 모델이 있습니다. 사람 선호 데이터를 학습한 전용 리워드 모델이 후보 번역들을 점수 매기고 이 점수가 RL 과정을 이끄는 역할을 해요. 이 컴포넌트들이 합쳐져서 번역에 완전히 초점을 맞춘 LLM 스택을 이루게 됩니다. SeedX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집니다. 먼저 팀은 거대한 다국어 단일 언어 데이터에다가 잘 설계된 병렬 코퍼스를 섞어서 점점 이중 언어 데이터 비중을 늘려가는 3단계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해요. 그 다음에는 고품질 번역상으로 슈퍼바이스드 파인 튜닝을 하는데 여기에는 번역만 하는 예시뿐 아니라 번역과 함께 추론 과정을 설명해야 하는 예시도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강화 학습을 적용하는데 사람 손으로 학습한 리워드 모델과 듀얼 트랜슬레이션 신호를 활용해서 언어상 전반에서 유창성, 정확도, 견고성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립니다. 플로레스 200 벤치마크에서 그러니까 다양한 언어상을 다루는 테스트셋에서 SeedX는 꽤 인상적인 성능을 보여줍니다. 영어 중심, 중국어 중심, 비영어 방향 전반에서 블러이트 점수가 GPT-4, 제미나이 2.5 같은 초대형 폐쇄형 모델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와요. 동시에 구글 트랜슬레이트나 기존 오픈소스 번역 특화 모델들보다도 훨씬 좋은 성능을 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SeedX는 파라미터가 70억 개뿐인데 크기가 한 단계, 두 단계 더 큰 모델들과 정면으로 경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델 크기와 번역 성능을 같이 놓고 보면 SeedX가 더 돋보입니다. 80억에서 2천억 파라미터가 넘는 다양한 오픈소스 모델들과 비교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SeedX의 평균 다국어 번역 점수가 곡선의 최상단에 위치해요. 즉, 잘 설계된 7B 번역 특화 모델 하나가 훨씬 더 큰 범용 LLM들을 따라잡거나 넘어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SeedX는 실제 서비스에 배포할 때 연산 비용이나 지연 시간이 중요한 상황에서 특히 매력적이고 강력하면서도 다루기 쉬운 오픈 베이스라인을 찾는 연구자들에게도 좋은 선택지가 됩니다. 자동 평가 지표만으로는 모든 걸 다 볼 수 없죠. 특히 관용구나 인터넷 슬랭처럼 까다로운 콘텐츠에서는 더 그래요. 이걸 제대로 보기 위해 저자들은 시드풍 챌린지라는 테스트셋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어와 영어로 된 관용구, 속담, 시, 슬랭 그리고 도메인 특화 용어들을 잔뜩 모아서 7개 주요 언어로 번역해둔 세트예요. 전문 언어학자들이 0점에서 4점까지 점수를 매겼고요. 이 사람 평가에서 시드풍 챌린지는 영어 타 언어 방향에서는 자주 1위를, 중국어 타 언어 방향에서는 2위를 차지하면서 구글 트랜슬레이트와 많은 초대형 LLM들을 이깁니다. 이 결과는 시드풍 챌린지의 강점이 실제로 어려운 현실 번역 상황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걸 보여줘요.
Seed-X의 기반은 엄청나게 큰 다국어 단일 언어 코퍼스입니다. 여러 언어를 합쳐서 약 6조 토큰 규모고 그 중에서도 영어와 중국어 비중이 큽니다. 팀은 문서 단위 품질 분류기를 돌려서 콘텐츠를 고품질, 중간품질, 저품질로 나눠요. 고품질 문서는 그대로 쓰고 중간품질 문서는 LLM으로 패러프레이즈해서 깔끔하게 다듬고 저품질 콘텐츠는 과감히 버립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코드나 수학 데이터에는 일부러 용량을 거의 쓰지 않고 번역에 가장 중요한 자연어 표현력에 모델 용량을 집중했다는 거예요. 언어를 서로 잘 맞춰주려면 병렬 데이터가 핵심입니다. Seed-X의 이중언어 코퍼스는 weak to strong 루프 방식으로 만들어져요. 먼저 웹에서 2천억 토큰 규모의 시드 병렬 데이터를 모으고 언어 아이디와 정렬 품질 기준으로 강하게 필터링합니다. 이 시드 데이터로 초기 번역 모델을 하나 학습한 다음 그 모델을 써서 단일 언어 데이터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고 1차 번역을 다시 패러프레이즈하고 품질이 낮은 쌍은 걸러내요. 매 반복마다 더 강한 모델이 더 좋은 병렬 데이터를 생성하고 정제하고 그 데이터로 또 더 좋은 모델을 학습하는 식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데이터 품질과 모델 품질이 함께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구조예요. 이렇게 서로 다른 데이터 소스를 잘 정리하기 위해 저자들은 3단계 프리트레이닝 스케줄을 씁니다. 스테이지 1에서는 영어와 중국어를 중심으로 한 주요 언어의 대규모 단일 언어 코퍼스로 전반적인 언어 지식을 먼저 학습시켜요. 스테이지 2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대표 언어 비중을 높이고 이중언어 데이터를 더 많이 주입해서 다국어 커버리지를 강화합니다. 스테이지 3에서는 여러 차례 리라이팅과 필터링을 거친 고품질 병렬 데이터만으로 파인 튜닝을 진행해요. 이 단계에서는 자연어 지시문 없이 문장에 언어 코드 태그만 붙여서 학습시키고 모델을 번역 엔진에 가깝게 집중시키는 전략을 씁니다. 두 번째 프리트레이닝 단계가 끝난 뒤 저자들은 모델이 실제로 뭘 배웠는지 점검합니다. include, MMMLU 같은 벤치마크와 X코파다, X위노브라드 같은 다국어 이해 태스크에서 Seed-X는 언어 이해와 지역 지식 측면에서 꽤 강한 성능을 보여요. 반대로 수학 비중이 높은 태스크에서는 약한데 이건 애초에 스템과 코드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최소화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죠. 이 분석을 통해 프리트레이닝이 번역에 특화하기 전에 튼튼한 다국어 이해 레이어를 잘 쌓았고 쓸데없는 능력의 용량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Supervised Fine-Tuning 단계에서는 베이스 모델을 번역용 인스트럭트 모델로 바꿔줍니다. 팀은 약 23만 6천 개의 고품질 번역 인스트럭션을 모으는데 공개 플로레스 개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반 도메인과 비즈니스 도메인을 아우르는 사내 정제 데이터까지 합쳐서 구성해요. 여기서 GDIG라는 방법을 써서 번역 오류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예시들을 찾아내고 제거합니다. 그리고 리젝션 샘플링을 적용해서 데이터를 한 번 더 정제하고 리밸런싱 하는데 특히 좋은 예시 하나하나가 중요한 저자원 언어 쪽에 더 신경을 씁니다. 번역은 단순 치환이 아니라 추론이 필요한 작업이죠. 애매한 표현, 문화적 레퍼런스, 도메인 특화 용어들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니까요. 이걸 모델에 잘 심어주기 위해 저자들은 Chain of Thought 스타일 데이터를 따로 수집합니다. 전문 언어학자들이 최종 번역만 적는 게 아니라 문장의 의미, 슬랭이나 시적 표현 같은 까다로운 요소의 해석, 자주 틀리는 포인트까지 함께 주석으로 달아요. 모델은 먼저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왜 그렇게 번역했는지 설명하도록 프롬프트를 구성합니다. 어블레이션 실험 결과 이런 코티 프롬프트를 추가하면 자동 평가 점수가 눈에 띄게 오르고 특히 어려운 문장에서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비율이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Supervised Fine-Tuning이 끝난 뒤에는 PPO를 이용한 강화 학습으로 번역을 한 번 더 다듬습니다. 먼저 약 2만 개 정도의 사람 선호 비교 데이터를 모아서 리워드 모델을 학습해요. 여기서는 주석자가 둘 중 더 나은 번역을 고르는 방식입니다. 이런 선호 데이터가 없는 방향에 대해서는 듀얼 베이스드 리워드를 씁니다. A 언어에서 B 언어로 번역하고 다시 B에서 A로 되돌린 다음 원문과 얼마나 비슷한지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에요. 중요한 점은 블루나 코멧 같은 기존 자동 지표를 리워드로 직접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지표들은 미묘한 언어 품질을 다 담지 못해서 그대로 최적화하면 오히려 모델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거든요. 전반적인 수치를 보기 위해 Seed-X는 플로레즈 200과 WMT 25에서 평가됩니다. 플로레즈는 영어 중심, 중국어 중심, 비영어 쌍까지 다양한 방향을 포함하고
WMT25 탭은 영어 25개 언어 번역에 초점을 맞춘 벤치마크예요. 저자들은 블루어트와 엑스코메트 엑셀이라는 두 개의 뉴럴 기반 지표를 쓰는데 둘 다 사람 평가와 꽤 잘 상관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벤치마크들 전반에서 RL로 튜닝한 시드X PPO 모델은 최고 수준 폐쇄형 시스템과 비슷한 점수를 내고 중간 크기 범용 LLM이나 기존 번역 특화 모델들보다 확실히 앞서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시드X를 구글 트랜슬레이트, 각종 번역 특화 MT 모델, 초대형 범용 LLM까지 아주 다양한 베이스라인과 나란히 놓고 비교한 상세표를 보여줍니다. 시드X의 여러 버전이 순위표를 어떻게 차근차근 올라가는지 볼 수 있고, 특히 PPO로 튜닝한 모델이 블루어트와 코멧 점수 보드에서 가장 강력한 상용 시스템들 바로 옆에 자리 잡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사람 평가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문가들이 중국어나 영어를 기준으로 7개 타깃 언어와의 번역을 평가했습니다. 각 문장마다 미리 표시해둔 까다로운 부분에 특히 집중해서 봤고요. 시드X PPO는 14개 당향 전체 평균 점수에서 가장 높은 성적을 기록했고 1위를 여러 번, 2위도 여러 번 차지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자동 지표에서는 꽤 좋아 보이던 구글 트랜슬레이트가 사람 평가에서는 눈에 띄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자들이 그런 자동 지표를 R을 리워드로 쓰지 않기로 한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저자들은 단일 언어 데이터의 효과를 보기 위해 더 작은 1.3B 모델로 통제 실험을 합니다. 저품질 문서를 필터링하고 중간 품질 문서를 패러프레이즈해서 정제해주면 트레이닝 로스가 내려가고 다국어 번역 벤치마크 성능이 좋아져요. 또 문서 태그를 이용해서 데이터 다양성을 측정해 보는데 다양성을 인위적으로 줄이면 추론 능력과 번역 성능이 같이 떨어집니다. 여기서 얻는 결론은 고품질이면서도 다양한 단일 언어 데이터가 병렬 데이터를 넣기 전 단계부터 이미 강력한 교차 언어 일반화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병렬 코퍼라면 다 같은 게 아닙니다. 많은 공개 데이터셋에는 지나치게 직역이거나 특정 도메인에만 한정돼 있거나 문장 정렬이 부정확한 쌍들이 섞여 있어서 오히려 번역 품질을 해칠 수 있어요. 시드X 팀은 이런 쌍들을 여러 차례 LLM 기반 필터링과 리라이팅으로 정제하고 풍부하게 만듭니다. 더 작은 엔코더 디코더 모델로 실험해보면 LLM 기반 필터링이 규칙 기반 방법보다 성능이 좋고 이렇게 수정한 데이터를 쓰면 블루와 블루어트 점수가 더 잘 나와요. 이걸 LLM 트레이닝 규모로 확장했을 때도 이런 수정된 병렬 데이터를 더 많이 쓸수록 시드X의 번역 성능이 꾸준히 올라가는 걸 확인합니다. 모델에게 번역을 어떻게 요청하느냐, 즉 프롬프트를 어떻게 짜느냐도 중요합니다. 저자들은 슈퍼바이스드 파인 튜닝 단계에서 여러 가지 프롬프트 디자인을 테스트해요. 의외로 프롬프트에서 소스 언어 이름을 명시적으로 빼도 성능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혼합 언어 입력에 더 잘 버티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프롬프트 표현을 섞어주고 번역 후 설명까지 요구하는 COT 스타일 인스트럭션을 포함시키면 블루어트 점수가 확실히 좋아져요. 가장 좋은 설정은 이런 요소들을 모두 조합한 버전이었고 프롬프트 다양성과 명시적인 추론 신호가 모델의 일반화에 도움을 준다는 걸 시사합니다. 학습용으로 이중언어 데이터를 이어붙일 때 어떤 구분자를 쓰느냐에 따라서도 모델이 언어 경계를 얼마나 잘 배우는지가 달라집니다. 팀은 단순한 구분자, 자연어 지시문, 언어 이름, 그리고 간단한 언어 코드를 비교해요. 그 결과 특히 꺽쇠로 감싼 EN, ZH 같은 짧은 언어 코드를 쓰는 언어 인식 태그가 일반 구분자나 심지어 풀네임 언어 이름보다 훨씬 좋은 성능을 냅니다. 자연어 프롬프트는 사람이 보기엔 친절하지만 정보량이 적은 텍스트를 너무 많이 추가해서 모델에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얻은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레시피는 구분자로는 간결한 언어 코드를 쓰라는 겁니다. 단일 언어 데이터의 역할을 분리해서 보기 위해 저자들은 중국어 영어 번역에 대해 단일 언어 프리트레이닝이 있는 모델과 없는 모델을 비교합니다. 단일 언어 프리트레이닝을 해준 모델은 사실 정확도와 의미 이해에서 확실히 더 좋고 노이즈가 섞인 입력이나 전문 용어를 더 잘 해석해요. 또 체인 오브 థాట్ 프롬프트에도 더 잘 반응해서 번역에 대한 추론 능력이 좋아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병렬 데이터만으로 학습한 모델도 자연어 인스트럭션을 어느 정도 따라하긴 하지만 지식량과 추론 깊이는 대규모 단일 언어 텍스트를 본 모델과 비교하면 확실히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병렬 데이터를 너무 많이 쓰면 LLM의 일반 지식이 덮어 써질 거라는 걱정이 흔히 있죠.
시드 X 결과를 보면 이 그림이 조금 더 미묘합니다. 병렬 데이터가 저품질이고 지나치게 직역 위주라면 실제로 성능을 해치는 건 맞아요. 하지만 팀이 여러 번의 필터링과 리라이팅에 투자해서 데이터를 충분히 정제하고 나면 순수 병렬 데이터로 계속 학습을 이어가는 게 오히려 번역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핵심은 성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오버피팅이 시작되기 전에 멈추는 거예요. 실비 규모에서는 영어 추론 같은 다른 능력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 건 피할 수 없지만 번역 특화 모델이라는 목적을 생각하면 이 트레이드 오프는 받아들일 만하다고 봅니다. 저자들은 번역이 근본적으로 추론 작업이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어 표현 쪼저우점은 직역하면 fight에 가깝지만 문맥에 따라 struggle with나 work hard to adjust처럼 전혀 다른 뉘앙스를 가질 수 있죠. chain of thought 주석을 통해 모델은 먼저 문장을 요약하고 애매한 표현을 해석한 뒤 마지막에 다듬어진 번역을 내도록 훈련됩니다. 이런 구조화된 추론 과정을 통해 모델이 직역 함정에 빠지지 않고 문맥에 맞는 표현을 고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량적으로도 COT 학습을 추가하면 번역 정확도가 눈에 띄게 올라가고 특히 관용적이거나 은유적인 언어에서 효과가 큽니다. SeedX의 트레이닝 스케줄은 핵심 언어, 주로 영어를 중심으로 그 지식을 다른 언어로 전이시키는 아이디어에 맞춰 설계되어 있습니다. 스테이지 1에서는 단일 언어와 병렬 데이터를 섞어서 보여주고 병렬 비중을 점점 늘려가요. 스테이지 2에서는 병렬 데이터만으로 학습합니다. 분석을 해보면 이 단계들 동안 영어와 비슷한 언어들에서 쌓은 지식이 일본어, 태국어, 아랍어처럼 더 먼 언어들로 흘러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새로운 사실을 추가로 주입하지 않아도 병렬 코퍼스가 표현 공간을 정렬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면서 이런 교차 언어 전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같은 분석은 트레이드 오프도 보여줍니다. 모델이 병렬 데이터에 더 집중할수록 중국어 이해와 추론은 크게 좋아져요. 중국어 영어 쌍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긴 단일 언어 텍스트에 의존하는 영어 추론 태스크에서는 성능이 떨어집니다. 병렬 문장은 보통 짧고 조각나 있기 때문이에요. 70억 파라미터라는 한정된 용량 안에서는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습니다. 저자들은 번역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반 추론 능력 일부를 의도적으로 포기했고 앞으로 이런 손실을 줄이는 방향을 연구해보자고 제안합니다. 여러 언어로 동시에 번역된 멀티 패러렐 코퍼스를 쓰면 더 많은 방향을 한 번에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저자들이 실험해보니 이런 데이터를 인스트럭션 튜닝 단계에 넣으면 오히려 성능이 떨어집니다. 모델이 너무 규칙적인 패턴에 과적합돼서 실제 상황에서의 견고함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CDX에서는 멀티 패러렐 인스트럭션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더 자연스러운 방향 조합에서 일반화하도록 놔둡니다. 다국어 MT 시스템을 LLM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에게 꽤 유용한 경고 메시지라고 볼 수 있어요. SeedX는 유럽, 아시아, 중동 계열을 아우르는 28개 언어를 지원합니다. 영어와 중국어는 물론이고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아랍어, 일본어, 한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등등 다양한 언어가 포함되어 이 전체 언어 세트에 대해 양방향 번역을 학습했기 때문에 소비자용 번역 도구부터 다국어 컨텐츠 모더레이션, 로컬라이제이션 파이프라인까지 아주 폭넓은 크로스링구얼 응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방향별 성능을 쪼개서 봤을 때 강화 학습이 실제로 어떤 이득을 주는지 살펴봅니다. 플로레스 200에서 슈퍼바이즈드 온리 모델과 PPO 튜닝 버전을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영어 X, 중국어 X 방향에서 BLURT 점수가 꾸준히 올라가요. 특정 언어쌍 몇 개만 운 좋게 좋아진 게 아니라 특히 더 어려운 방향에서 번역을 전반적으로 다듬어준다는 거죠. 이 결과는 선호 기반 리워드와 듀얼 베이스드 리워드가 단순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만으로는 도달하기 어려운 번역 품질을 실제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걸 확인해 줍니다. 논문은 SeedX와 구글 트랜슬레이트를 비교하는 정성적 사례 연구로 마무리됩니다. 중국어 인터넷 슬랭에서는 SeedX가 장난스러운 철자나 줄임말을 제대로 해석하는 반면 구글은 자주 직역에 머무르죠. 문언문 같은 고전 중국어에서도 SeedX는 의미를 잘 살린 유창한 영어를 내지만 구글은 어색하거나 불완전한 문장을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영어 슬랭 시츄에이션십이나 행두리 같은 표현을 SeedX는 자연스러운 중국어 표현으로 옮기는데 단어 하나하나를 그대로 옮기는 칼크 번역을 피합니다. 이런 예시들이 추론을 의식한 학습이 어떻게 더 사람 같은 번역으로 이어지는지를 잘 보여줘요.
정리해보면 시드X는 잘 설계된 70억 파라미터 모델 하나로도 다국어 번역에서 초대형 상용 시스템과 경쟁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능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성공의 핵심은 고품질이면서 다양한 단일 언어 데이터, 반복적으로 정제한 병렬 코퍼스, 똑똑한 언어 태그 사용, 그리고 슈퍼바이즈 파인튜닝, 체인 오브 서 추론, 강화 학습을 결합한 트레이닝 파이프라인이에요. 저자들은 모델 웨이트와 리워드 모델, 그리고 상세한 트레이닝 인사이트까지 공개해서 커뮤니티가 이 베이스라인 위에서 더 나아간 번역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했습니다.